안녕하세요. 교회 문제 상담소 꼼꼼입니다. 교회 분쟁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유익한 사회법 지식을 전달해드리는 판례로 보는 교회 이야기,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몇 년간 교회 문제 상담소를 통해서 들어온 교회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 바로 재정 문제입니다. 담임 목사나 장로에 의해서 생겨난 재정 전횡, 불투명한 재정 운영, 교회 재산을 두고 오가는 법리 공방 등 한국 교회 안에서 재정과 재산에 관한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재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회법에서 바라보는 교회 재산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재산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과연 사회법정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었을까요? 오늘도 역시 법무법인 서교회 강문대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할 내용이 교회 재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교회 재산. 교회 재산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하기 이전에요. 좀 사회법 시선으로 봤을 때 교회 재산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교회를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교회는 비법인 사단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법인 사단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비법인 사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이라는 것을 다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비법인, 즉 법인이 아닌 사단, 사람들의 어떤 단체적 모임, 이걸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는데요. 대응되는 것은 그냥 법인인 사단인 것입니다. 법인인 사단. 법인인 사단의 경우에는 재산 소유 형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법인은 단독으로 소유권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그냥 한 개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등하게 법적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은 그렇게 되는데요. 근데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오면 이게 조금 복잡해지고 약간 직관적으로 잘 안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개체적으로 생활을 하고 행동을 하니까 개체에 대한 소유 관계는 탁 느낌이 오잖아요. 비법인 사단, 즉 한 개체가 아닌 어떤 단체가 어떤 재산을 소유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총유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총유라는 말도 직관적으로는 잘 안 다가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 소유를 하는데 어떤 하나의 덩어리로서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즉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제 재산을 소유한다라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분이 없습니다. 지분이 없으니까 분할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관리와 처분은 그 단체가 결의를 통해서, 그거는 당회가 될 수도 있고 공동의회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떤 단체 내 기관의 결의에 따라서 관리와 처분을 하게 되는 그런 소유 형태를 법적으로 추상화해서 총유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국장님?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이다, 덩어리다, 지분 없다, 분할 없다. 그러면 교회 재산에 대해서 예. 내 거 얼마는 뭐 우리 교회가 100명이니까 예. 100분의 1은 나한테 주세요. 예. 떼주세요. 예. 이게 보면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기여가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 사람도 알고 목사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 추상적인 관념적 기여인 것이고 법리상, 법률상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의 지분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럼 이게 이제 모두의 것이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예, 예. 그러면 교회 재산에서 모두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결국 그 성도들
성도의 권위 또 성도로서 나름대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 그럼 그 이제 총유라고 하는 네. 그 소유권의 주체는 당사자는 핵심은 누가 될 수 있느냐? 즉 교회인이 되는 겁니다. 즉 교인이 들어오면 옛날에 기여를 했든 안 했든 그 총유의 하나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옛날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 하더라도 교인의 지위를 벗어나면 이제 그 재산상의 관계는 없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우리 이야기했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법률적으로도 소유권적으로 보더라도 교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그 재산상의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하나의 또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인의 지위를 잃으면 재산상의 문제에서도 여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잘 유지하고 계시는 것, 그러면서 교회의 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여와 그리고 행사들도 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것과 다른 형태의 소유, 교회와는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사람이 어떤 재산을 같이 소유를 하면 그 공동 소유라고 하는데 공동 소유의 형태는 공유라는 게 있고 합유라는 것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총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유라는 것은 지분이 있고 분할이 가능한 그 형태를 공유라고 표현을 하고요. 합유라고 하는 것은 지분은 있지만 분할을 할 수는 없는 그것도 약간의 단체성이 가미되어서 단체 단위로 움직여 가야 되는 이제 그것을 갖다가 합유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총유라는 개념 아직까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총유 개념을 가지고 있는 교회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처분할 수 있을까요? 총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 교회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한다 이렇게는 규정이 안 돼 있고 이제 총유의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체의 덩어리로서의 소유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체에서 알아서 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이나 기타 계약으로 알아서 정하면 그 방식대로 그 총유 재산을 관리할 수도 있고 처분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별도로 안 정해 놓았으면 이제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별도로 안 정해 놓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그 기관의 총회에서 즉 교회로 치면 공동의회에서 결의를 통해서 관리나 처분을 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지금 민법에서 규정이 되고 있는 그 내용의 전부입니다. 다시 요약을 하면 총유는 단체적으로 소유하는 것이니까 단체에서 알아서 관리와 처분 방식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두 번째는 안 정해 놓았으면 교인총회, 공동의회에서 정해야 한다가 교회 재산의 관리 방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정관을 보면 이제 재산의 관리 이런 형식으로는 돼 있지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에서 이제 들어보면 처분이라고 하시는 말씀도 이제 하셨어요. 그러면 관리와 처분이 이게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좀 정리들을 해야 될까요?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처분이 처분입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팔아서 넘기는 거, 그게 처분이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처분의 형태는 담보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처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은 없고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한다와 담보를 제공한다를 처분이라고 하고 그 처분이 아닌 나머지 재산상의 문제들 전부 다 관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헌법이나 각 교회 정관에 보면은 교회 재산을 관리를 당회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거 유효합니다. 그거는 교인총회를 갈 필요 없이 관리하는 것은 당에서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 처분을 한다라는 처분의 권한이 당회의 권한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교인총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관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예. 당회가 관리한다 이렇게 해놓고 당회가 의미적으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소유권 이전도 하고 그다음에 대출 담보도 잡히고 이게 다 관리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 그렇지 않다 이런 그러니까 것이죠. 이 법률 용어와 일상 용어가 이제 좀 차이가 날 때도 있는데 민법에는 관리와 처분을 대립적인 것으로 규정을 해 놓았지만 우리 일상적인 언어로서 그 관리 개념 속에 처분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아무런 설명이 없는 가운데 그냥 관리라는 표현만 썼다면 그 관리의 의미를 처분에까지 확장을 임의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지점에서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재산의 관리와 처분, 또 관리는 어느 주체가 하고 또 처분은 또 어떤 주체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는 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